자, 지금 중국에서 있었던 전승절 이 행사,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고 또 회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석을 했었죠. 그 현장에 함께한 김준영 조국신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해 보죠. 중국에 있는 김준영 의원, 중국 현지에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베이징에 계신데 전화 받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열병식이 있었던 곳과 매우 가까운 호텔입니다. 네. 아, 그러시고 이제 지금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침 7시 예. 38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예, 아침 일찍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어제 괜찮습니다. 어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하셨는데 일단은 직접 보니 어떠셨습니까?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열병식을 본 건 처음이고요. 저는 이 무력과시하는 열병식에 대해서 과거에 한국에서도 했습니다만 네.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탐탁지 않았고요. 실제 현장에 앉아서도 저는 별로 그게 뭔가 전쟁 연습하는 느낌이라서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억지력 방어 그리고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장외 아나운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짚고 또 반대로 서방은 이게 이제 반서방 연대다. 신냉전의 본격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직접 보시니 평화를 언급하게 했지만 이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맞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그래서 좀 일부의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그 잔치에 우리가 장난을 맞추냐인데요. 네. 저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중국과 함께 이거는 이제 항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피해 국가의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서방 진영에서는 거의 소위 말하는 서방 진영에서 유일한 참석이거든요. 네. 10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고 오히려 지금 동북아에서 몰려오는 신냉전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라도 이 진영을 넘는 이런 방식은 나름대로 저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다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면 이게 또 북중러 한미일이 아니냐 또 이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 거다 최초로 저는 계속 그건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 미국에 이란 압박에 대해서 북중 또는 북러는 따로는 만나고 심화시키는데 네. 북중러를 만들면 한미일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이 북중러 정상이 만난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비주얼적으로. 그래도 이걸 너무 몰아가서 오히려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다. 이게 좀 대대적으로 국내에 좀 보도가 또 됐습니다. 의원님은 직접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차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중앙 막루에는 이제 정상급하고 이제 총리, 지금 우리 의장님하고 이렇게 올라가셨고, 우리는 이제 약간 사이드에 있는 막루에 있었기 때문에, 악수한 부분은 그 막루에서도 중앙에는 지금 북중러를 보해서 정상들이 있고, 우리 원식 의장님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저기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멀었는데 그 막루에 나가기 직전에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VIP 대기실에서 아마 가서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인사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건데. 그냥 인사가 오고 갔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또 만나게 된다면 전해라 이렇게도 얘기가 됐다. 이것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건 확인이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이드 막루에 있었는데, 네. 우리 대표단하고 한 10계단 차이 아래에 북한 대표단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뭐 인사는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하려고 해도 북한이 냉랭했고요. 어. 외면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오기 전에 한국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어떤 기조가 정해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접촉을 원하지 않고 뭐 예. 냉랭하게 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국제무대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정상국가로의 정상으로서 이제 참여한다는 네. 그런 의미는 있는데, 아직 남북 관계는 북한이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음흠. 교전 중인 적대 관계라고까지 윤석열 정부 때는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우리하고 접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도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했다. 이제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인사한 거, 뭐 이건 또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저 가기 전부터 네. 대책회의 할 때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니, 당당하게 못할 게 뭐 있냐, 우리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더라도 가서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촉하라. 사실 우리도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막루에서나 아니면 리셉션장에서 북한 쪽에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무리할 필요는 없으나 좀 자신감 있게 하신 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이 국제 무대에 다자 외교에 등장을 했다는 그 자체가 북한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우리 당당하게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고요. 네.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무슨 남북미에 관련해서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2018년에 재현,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희망 회로는 이번에 확인 한 번은 쉽지는 않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아하.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한다면 아예 포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동시에 네. 두 가지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네. 들었다. 그래요. 이게 북중미가 북중러가 함께 있는 그 모습.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반응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뭐 부정적인 반응도 내놨다가 뭐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예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자기를 상대로 또는 반미 전 연대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요. 군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부와 이번에도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군부와 트럼프의 생각이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저는 오히려 앞부분이 진심이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적 분위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발끈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희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연합국으로 승리하고 그런데 공을 다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워낙에 이제 미국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런 공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못 참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성격이 훨씬 강하지. 이제 북중러 모였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 안 해서 뭐 놀랐다 이런 반응도 내놓기도 하던데, 이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북중러가 한 번에 이제 모여서 한 프레임에 잡히고 이런 모습이 뭔가 갈등이 고조가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좀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프레임, 그걸로 볼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성절에 사실 연합국에서는 소련과 당시에 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연합국의 일원이었고 중국은 피해자였고 뭐 우리는 피해자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반서방 연대로 굳어지는 것은 물론 중국 탓도 있지만 서방이 이제 특히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특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한미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응집도라든지 함께 뭔가
군사 협력을 한다든지 정상 간의 관계라든지 보면 네. 한미일의 응집도가 북중로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한미일이 오히려 무력 이 독립 원인 변수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이번에 사실 푸틴이 더 적극적으로 우원식 의장하고도 하는 걸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 거의 안 했던 저 대중 외교, 네. 대러 외교를 오히려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 더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게요. 푸틴도 어떻게 보면 손을 이제 내민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북방 네, 외교가 네, 네.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의원님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오늘은 자오르지 이제 상임 여기 이제 전인대 네. 위원장이죠. 우리 원식 의장님하고 이제 그 같은 상대이죠. 그렇죠. 예, 그분 하고 아침에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파원 기자 간담회가 있고 예. 또 만찬은 그 상무위원 중에 서열 6입니다. 등쇼상이라는 분인데요. 네. 상무위원 7인 중에 그 가장 젊고 미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분 만찬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시겠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네네. 들었고요. 저희가 돌아오시면 다시 모셔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